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판의 경계 마지막 시간 보존형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존형 경계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 이제 발산형 경계는 판의 생성 장소였고, 자, 수렴형 경계는 해양판의 소멸 장소였는데, 보존형 경계는 그래,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래서 보존이야. 자,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지형. 그러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겠구나. 따라서 이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지형은 주로 해령 부근에서 많이 나타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요거는 어긋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 차이가 생기면 빨리 가는 놈과 느리게 가는 놈에 의해서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판이 어긋나는 경계에 의한 지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화산 활동은 없어요. 화산 활동은 없고, 해령에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지만, 자, 이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는 지형, 우리가 보통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 단층이란 말이 나오면 지층이 끊어졌다 또는 어긋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지진 활동만 일어나고 무슨 활동은 없다? 화산 활동은 없다. 따라서 지진대이지만 무슨 대는 아니다. 화산대는 아니다. 그냥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또는 없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존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이 변환단층은 마찬가지야. 해저지형이며, 자, 요거는 뭐가 어긋난 장소?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해령이 어긋난 지형이며 판의 이동 속도 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한번 요거를 입체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갖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전체적인 판 덩어리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멘틀의 상승류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양쪽으로 판이 벌어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이 해령 윗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열곡대라고 하지. 열곡대. 자,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이제 무슨 형 경계구나? 발산형 경계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해령이 되는 거야. 자, 이러면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몇백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판의 이동 속도들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 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여기보다 여기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고 여기보다 여기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면, 판의 이동 속도 차이가 생긴다면 일정 시간, 물론 이게 뭐 1, 2년 지나고 그러진 않겠지. 몇백 년, 몇천 년 또는 몇만 년이 지나는 동안 판이 조금씩 이동적으로 상대 속도 이동 속도가 된다면, 자, 해령이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요. 자, 판의 이동 속도가 느린 쪽은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쪽에 비해서, 자, 해령이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해령과 해령이 서로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얘네들이 판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거든.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불러. 해령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지층이 발생을 하는데, 자, 요거를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변환단층은 자, 판의 상대적 이동 속도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 반드시 해령은 있잖아. 아니야,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만 나타나야 돼.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만 나타나야 됩니다. 자, 다른 데는 안 돼.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지형이며, 해령과 해령 사이,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단층을 우리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며, 그럼 여기는 새로운 판의 생성이나 판의 소멸이 일어나지 않고 판 자체는 보존이 되는 지형인 거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무슨 단층이라고 불러줘?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줘. 그럼 변환단층의 특징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일단 발산형 경계인 해령이 될 거고요. 그러면 해령이 여기 있고, 자, 해령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러면 해령이 원래는 같은 곳에 있다가 어긋난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단층이 될 거고, 여기가 변환단층이 될 거고. 잘 봐. 그러면 해령은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해령은 자, 무슨 활동도 활발하고, 지진 활동도 활발하고, 무슨 활동도 활발해야 돼? 화산 활동도 활발해야 되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화산 활동도 나타나고 자, 무슨 활동도 나타나? 지진 활동도 나타나. 그런데 자, 이 변환 단층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변환 단층이라고 그랬지? 자, 변환 단층에서는 자, 무슨 활동만 있고 지진 활동만 있고 자, 무슨 지진만 발생한다?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화산대를 표시할 때는 여기랑 여기만 표시해야 되는데 지진대를 표시할 때는 자, 요렇게 자, 무슨 단층까지? 변환 단층까지 무슨 대에 들어가며 지진대에 들어가며 해령에서도 변환 단층에서도 무슨 지진만 발생해? 천발 지진만 발생한다. 조심해야 돼. 다른 건 없어. 천발 지진만 발생해. 신발 지진은 우리 서비평 경계의 대륙판 깊은 곳에서만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는 자, 판의 이동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자, 변환 단층이 나타나는 지형에서는 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반대지만 변환 단층을 벗어나면 판의 이동 방향은 다시 어떻게 되니?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환 단층, 자, 판이 어긋난 부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자, 변환 단층을 벗어나면 판의 이동 방향은 다시 어떻게 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변환 단층이라는 게 나타나. 자, 그래서 변환 단층은 반드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줄 때, 자, 여기 이제 해령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대? 그러면 여기도 변환 단층이고, 여기도 변환 단층이고, 여기도 변환 단층이 되지만, 여기는 변환 단층이 될 수 없어. 왜냐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자, 단층을 변환 단층이라고 하기 때문에 해령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분만 우리는 변환 단층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경계에서는 이것도 해령 아니고 요것도 해령이라고 해령이 된다. 자, 요것도 변환 단층 아니고 요것도 변환 단층은 아닌 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변환 단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지구의 변동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도상의 위치를 자,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쭈루루룩 나타났을 때 자, 하얀색 선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자, 대부분 판의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태평양 변동대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연결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는 요 라인을 우리는 환태평양 변동대라고 하고, 자, 여기가 태평양의 동쪽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우리가 동아프리카 해령이라고 불러주고, 자, 그다음에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자, 이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하니까 대서양을 경계로 해서 나타나는 이 하얀색 점선이 바로 대서양 중앙 해령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와 일본 경계의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 B가 있는데, 자, 이 B가 여러분들 일본 해구가 되고요. 자, 여기가 유라시아판이랑 인도판,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A는 자, 뭐가 되는 거냐면 습곡산맥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차근차근 지형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 A가 뭐라 그랬니?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랬지. 자,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가장 대표적인 충돌형 경계이며, 자, 충돌형 경계이며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활동? 지진 활동은 활발하지만 자, 화산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지진대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어. 그래서 여기가 무슨 해구? 일본 해구고, 자, 여기가 무슨 해구냐면 마리아나 해구예요. 자, 요 밑에 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자, 다시 자, 여기는 지금 판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구, 마리아나 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렴형 경계가 되겠지. 그래서 B는 일본 해구에 대해서 나타나는 자, 호상 열도가 되며, 자, 여기도 무슨 형 경계다? 수렴형 경계 중 섭입형 경계가 된다. 자, C가 있는데, 자, 이 C는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그래서 변환 단층 원래 선생님 바다에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난 지형이라면서요 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변환 단층이야. 자, 육지에서 생성된 변환 단층이다. 그래서 어디냐면 자, 여기가
여기가 자 북아메리카 판 내에서 자 하나는 판이 이렇게 이동하고 하나는 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판과 판이 어긋나는 육지에서 나타나는 변환 단층.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옛날에 영화 제목으로도 한번 나왔었지. 그래서 뭐 LA 자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는 자 이 경계선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지진을 기준으로 하는 영화가 한 번 나왔었어.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가 나와갖고 뭐 이렇게 알지? 머리 빡빡 등치 좋은. 그래서 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육지에서 생성된 변환 단층이기 때문에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슨 활동만 있고 천발 지진에 의한 지진 활동만 있고 뭐는 없어. 화산 활동은 없으며 자 새로운 판이 생성되지 않는 무슨 뭐 보존형 경계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다음 D 봅시다. D. 자, D는 여기야. 여기. 자, 여기가 칠레 페루 쪽이지.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무슨형 경계이며 섭입형, 자, 수렴형 경계이며 섭입형 경계인데 자, 이 D가 페루 칠레 해구고요. 페루 칠레 해구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해구가 만들어질 때 충돌을 할 때 해구가 만들어질 때 자 독특하게 산맥이 하나 만들어져. 그래서 요 안데스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습곡 산맥이 아니라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습곡 산맥이기 때문에 해구와 함께 무슨 산맥이 나타난다? 습곡 산맥이 나타나는 지형이 자 지형이라서 자 여기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칠레 페루 해구이며 마찬가지로 수렴형 경계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자 섭입형 경계인데도 무슨 산맥이 하나 나타나? 습곡 산맥이 하나 나타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 자 대륙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면서 대서양에서 만들어진 중앙해령이며 자 따라서 대서양은 양쪽으로 계속해서 해양판이 확장되기 때문에 점점 넓이가 넓어진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 요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의 가장 대표적인 지형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산형 경계.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쪽에서 자 요렇게 판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자 판과 판 사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면서 열곡대가 발달하는 지형.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이며 자 천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형이고 자 이 아프리카에 있는 대륙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자 여기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점점 바다가 넓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대륙 사이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바다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변환단층은 해령이 어긋나 있는 그 경계선에 대한 부분만 잘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변동대에 대한 지형적 특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외울 게 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외울 때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외우면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으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니 자 반드시 복습하시고 충분히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